오늘은 이겁니다. 사실 제가 루비라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 루비를 소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일단 제가 많이 쓰는 거 위주로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유명한 거를 설명할 건데요. 그냥 기능을 하려니까요, 제가 녹화를 해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면서 할 겁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루비는 레티스 메이커, 쉐이프 앤드 라운드 코너, QJS 얼라인, 그리고 스테이지 바이 에어리어, 스마트 옵셋, 델리트 쿠플레이너 엣지, 그리고 조인트 푸시풀, 총 8가지의 루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는 이 공간 있죠? 이 공간을 제가 첫 번째로 레티스 메이커, QJS 얼라인, 스테이지 바이 에어리어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급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번쯤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세 가지 루비를 사용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QJS 얼라인, 레티스 메이커, 스테이지 바이 에어리어.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과 같은 공간을 만들 건데요. 사실 이 창호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도 만들긴 하겠지만 조금 빠르게 대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케치업 켜겠죠.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해보겠습니다. 항상 만들 때는 탑뷰에서 Shift 휠을 꾹 눌러서요, 약간 평면 형태로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사실 제작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건축 인테리어면은 평면도 개념으로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로는 5천, 세로는 그냥 5천 할까요? 5천에서 대충의 사각형 그리고요. 일반적인 아파트라 생각하고요. 벽체 두께는 200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지우고요. 지웠죠? 그리고 두께 줄 때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소 뷰라는 게 낫다고 했죠. P에서 높이 값은 2400 정도 잡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보이죠? 약간 낮아 보이지만은 조금 더 올릴까요? 100 정도만 더 올리겠습니다. 200 올릴까요? 100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공간 하나 만들고요. 핵심은 뭐랬어요? 이 창호 만드는 게 핵심이랬죠. 지금 이게 제가 보니까 미드전에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창호 들어간다 생각하고 이렇게 요렇게 형태라 하고 창호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대략적으로 할 건데, 제가 사실은 이제 녹화를 할 때마다 기법을 조금씩 다르게 합니다. 그게 맞냐 안 맞냐는 글쎄요. F에서 안쪽으로 500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격이 500, 500, 500 정도라 생각하고 만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500이라 생각할게요. 요게 좀 애매하면 선택해서요. 위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위로 고정해야 합니다. 위로 고정. 제가 이거 녹화할 때마다 위로 고정, 왼쪽 고정 얘기 많은데 할 때마다 요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시면 요게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의 하사표는 보통 우리가 사용할 때는요, 얘와 얘와 얘입니다. 위아래로 고정할 때는 얘고요. 그리고 초록색 축 고정일 때는 얘, 붉은색 축 고정일 때는 얘입니다. 밑으로는 사용은 간혹 하지만은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거를 선택해서 그냥 하지 마시고요. 위로 고정해서 100 정도 올리고요. 1400 할 뻔했어요. 100 해주시고, 밑으로 중요합니다. M에서 밑으로 하는데 위로 고정해서 쭉 내리면 이 선이 합쳐져요. 보이죠? 제가 예전에는 잘 쓰지 않았던 기법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요. P에서 이렇게 해서 통 하면 어떻게 되세요?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이 창호 만드는 게 바로 얘와 얘를 사용할 겁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트리플 클릭해서 항상입니다. 메이크 그룹부터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 이게 큰 프레임이 하나 있긴 있겠죠. 밑에 바닥에 매입됐긴 하지만 그냥 저는 대충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따질 때는 아니죠. 사각형 하나 그리시고요. 항상 모델링을 하실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잃어버렸네요.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내가 만드는 모델링 외에는 숨기는 게 낫다라는 거. 오류도 줄일 수 있고요. 모델링 또 쾌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태그 있죠. 태그를 활용하는 게 좋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트리플 클릭, 컨트롤 시프트 I, Alt H. Alt H는 제가 하이드로 단축키 걸어놨어요. 트리플 클릭, 컨트롤 시프트 I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로서 하이드.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이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또 영상을 이게 보는 게 처음일 수도 있으니까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I입니다. 선택 반전.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컨트롤 시프트 I도 있지만 컨트롤 I도 있고 합니다. I는 인버스가 됩니다. 얘기가 좀 길었네요. 우선 F에서의 안쪽으로 40 정도 하시고요. 얘를 지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 했죠. 그래서 얘를 찍어서 200 해주시고 앞쪽으로 어떻게 하냐면 20 정도 해가지고 이건 컨트리아라고 우겨보겠습니다. 메이크 크로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미지상에서 이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창호를 뭘로 할 거냐? 뭘로 할 겁니까? 바로 레티스 메이커를 할 겁니다. 사각형을 요렇게 해서요. 대충 요쯤을 한번 가볼까요? 요렇게 해서 진짜 대충 그렸습니다. 보시죠. 정말 대충 했어요. 2460가 됐네요. 기왕이면 2600 할게요. 2600에 심표 2020 하겠습니다. 요렇게 한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레티스 메이커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정창 만들기를 하는데요. 만드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좀 길겠지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요. 레티스 메이커를 탁 누르면 이렇게 창이 나와요. 제가 이거 실제로 설명 진짜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요. 수업 시간에도 하면은 이거가 좀 헷갈려요. 알겠죠? 그래서 보면서 설명해 드리자면은 위드스 있죠? 위드스는 쉽게 생각하면 요겁니다. 그리고 뎁스 값 있죠? 뎁스는 깊이 값이죠? 얘는 두께입니다. 즉 여기에서 보자면은 요 두께, 요게 뎁스고 요게 위드스입니다. 문제는 뭔데요? 페인이라고 하는데요. 페인. 제가 발음을 돌려봤는데 페인이라 돼요. 페인이라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침이라서 정신이 없어요. 페인이 유리입니다. 유리. 유리의 두께입니다. 유리의 두께는 보통 10mm에서 20mm 정도 표현해 주시면 돼요. 실제 치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실제 치수 알고 만든 게 당연하지만은 스케치에 표현할 때는요. 그래 두껍게 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얇게 해도 안 됩니다. 자, 그럼 10mm 정도 하시고 얘가 유리의 위치입니다. 이상하게 유리의 위치는 발음이 잘 안 돼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깊이 값에서요. 얘를 빼요. 그거 나누기 2를 한 거를 이어주면은 유리가 중앙에 갑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드스 값은 난 80이야. 그리고 창호 두께는 40이야. 유리는 10이야. 그럼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40에서 10 빼면 30이죠. 나누기 하면 얼마가 됩니까? 15죠. 여러분들 수학이 아니고 산수입니다. 화이트, 그 다음에 글래스. 얘는 뭐냐? 화이트는 말 그대로요. 요 레티스 머테리얼 요 프레임의 재질이고요. 페인 머테리얼은 뭐 유리의 재질이 됩니다. 딱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돼요. 보이죠? 와우. 끝. 입니다. 그런데 레티스 머테리얼은 이거 한 개와 얘를 만드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조금 머리에 쓰면 어떻게도 가능하냐면요. 얘 찍어서 2600에 2020인가요? 이렇게 해서 F에서 먼저 80을 해주고요. 얘를 지우고 프레임의 두께를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프레임 해가지고 난 여기에 40이야.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각형을 그려요. 물론 아까 전에 그룹을 이용해도 되는데 사실 그룹을 이용하는 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실 때 좀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한 것도 뭐 얼마 시간 걸린다고요. 맞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요.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기존에는 창 프레임과 유리였죠. 여기를 실리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실리콘은 여기가 10입니다. 여기가 40이죠. 실리콘 두께는 30 하면 돼요. 알겠죠? 유리의 두께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에서 10 빼면은 20이죠. 여기 10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든 건 뭐냐면 원래는 프레임과 유리지만은 지금의 경우는 실리콘과 유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케이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보이시죠? 와우. 끝. 대박.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배우는 레티스 메이커입니다. 레티스 머테리얼이라 보였어요. 뭔가를 혼합시킬 뻔했네. 그런데요. 여기 뒤에서 잠깐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 어때요? 실리콘과 창틀이 어떻게 돼요? 중앙에 안 맞죠? 앞에 한번 볼까요? 안 맞죠?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하느냐면은 M 해가지고요. 그리고 뭐 엑스레이 같은 걸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힘들게 여기 중앙 나와라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중앙 나와라 이렇게 맞춰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엑스레이 끄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정말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뭘 사용하냐면 바로 그때 쓰는 게 QJS 얼라인 정렬입니다. 정렬을 많이 쓰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루비를 완벽하게 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적당하게 사용 방법만, 핵심만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하실 때는 밑에 축을 보시면요, 초록색, 빨간색, 푸른색이 있습니다. 물론 액시스를 보여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중앙 어떻게 했어요? 이것들을 선택하시고요. 초록색이죠. 그럼 초록색 중앙 누르면 누가 봐도 중앙에 가겠죠. 얍! 하면 어떻게 됐어요? 중앙에 갔을 겁니다. 맞죠? 이해가시나요? 양쪽 끝은 얘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제가 이 루비에 대해서는 이미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그룹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항상 끝에는 그룹. 선생님 왜 대그룹 합니까? 그건 좀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선생님, 나 옆에 거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만드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사각형 그려가지고 F가 80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했던 뭐냐면요, 더블 클릭해서 그룹을 지으면 얘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레티스 머트 하면은 바로 이렇게 실리콘 유리가 될 거고요. 맞죠? 그리고 얘는 그룹을 해제해서 어떻게 피해가지고 두께 값을 이렇게 해서 얼마였습니까? 40했죠?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 짓고요. 얘네들 선택해서 중앙 정리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헷갈리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스트레치 바이 에어리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우선은 M에서요, 컨트롤 키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스케일로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스케일 해볼게요. 스케일 하면은 단점이 심각하죠.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는데요. 어떻게 돼요? 프레임이 크게 달라지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스테이지 바이 에어리어. 물론 다른 루비도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편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누릅니다. 우선 누르고요. 드래그를 하면 붉은색의 선택이 나와요. 보이죠? 붉은색의 선택이 나오고 점이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점을 찍고요. 방향을 선택한 방향을 선택해서 이렇게 했죠. 그리고 V12에 수치를 입력해도 되고요. 예를 들면 이쪽으로 500 갈래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혹은 선택을 해서요, 점을 찍고 어떻게 해당 라인의 점에 통과하면 돼요. 이렇게 맞춰집니다. 보이죠? 와우, 대박.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레티스 메이커를 먼저 만든 거 보여드렸고요. 정렬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스테이지 바이 에러. 이렇게 세 개가 혼합되면은 우리 공간에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집니다. 근데 창호가 이렇게 안 생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스페이스에서 완료시켜야 됩니다. M 해가지고요.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창호는 여러분 집에 안 보세요. 얘 프레임이 이렇게 겹쳐있진 않잖아요. 이 뒤로 가겠죠. 물론 뭐 원칙적으로 한다면 얘 요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만은 그냥 귀찮으니까요. 얘가 일로 가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동할래 해가지고 스테이지 바이 에러의 선택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만 선택된 게 아니고요. 얘도 선택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얘만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 I 하이드 시키고요. 머리 좀 써야 됩니다. 어떻게? 자, 요 같은 경우는 뭐 옆면을 보든 정면비로 와야 되겠네요. 정면을 봐가지고요. 얘를 눌러서 선택한 다음에요. 아까 전에 우리가 창호 프레임 80 했죠? 그래서 찍고 이쪽 방향으로 빨간색 걸린 거 보이죠? 그래서 80 해주고 다시 하이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완성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다 됐으면은 두 개의 창호를 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룹을 지어야 돼요. 선생님 왜 그룹 짓습니까? 얘네들은 요 큰 프레임이 중앙에 갈 건데요. 세 개 선택해서요, 초록 중앙이 이렇게 돼버려요. 보이죠? 다 겹치죠? 왜냐? 정렬은 물체 A와 B를 맞추는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물체 A, 그리고 B 되는 겁니다. 그냥 각각이 다 맞춰지기 때문에 얘를 큰 덩치 A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얘가 A가 돼버렸죠. 그러니까는 얘 선택해서 중앙점 A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어떻게? 이 창호가 만들었다. 제가 이 이미지 다 만든 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창 프레임 만든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외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M 해가지고 얘를 찍어서 이쪽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 나중에 그룹 풀어가지고요. 해놓고 나서는 그룹 풀고 이쪽으로 쭉 열어주면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될 수가 있다. 보이시죠? 카메라도 한번 잡아볼까요? 대충 포지션 카메라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숑 해가지고 800 해주고 화각 잡아볼까요? 화각은 얼마지? 68? 이렇게 할까요? 그럼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요 느낌을 연출했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사실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닌데요. 시간 관계상 다음 거로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레티스 메이커 스테이지 바이 에어리어 QJS 온라인 한 개만 쓴다라기보단요. 각각 다 혼합해서 우리가 건축 인테리어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걸 하느냐? 바로 요겁니다. 쉐입 밴더라는 것과 라운드 코너를 사용할 건데요. 자, 이런 창호와 이런 곡선 부분을 제가 만든 걸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저만 재밌나요?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거는 앞에 설명해 드렸죠. 이 이미지의 형태를 만들 건데요. 쉐입 밴더라는 것과 그리고 라운드 코너, 프리도 안에 있는 거죠. 프리도 계통인데, 자, 그 중에서 라운드 코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일단 공간을 어쩌고저쩌고 만들어 봐야 되겠죠. 스케치업을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탑뷰에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대충의 공간이라 생각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형을 한번 가이드로 그냥 아크로 바로 할까요? 아크로 바로 하겠습니다. 아크 얘기했죠. A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원점을 찍고 여기 공간 얼마일까요? 대략적으로 한 8,000 해볼까요? 8,000 너무 큰가? 6,000 해보겠습니다. 6,000 하면은 끝점을 가겠죠. 끝점 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문제는 한번 보세요. 어때요? 여기가 각이지죠. 여러분들이 항상 하실 때 곡선유는 처음에 눌렀을 때요. 사이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그먼트를 먼저 조절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60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점을 찍고요. 여긴 6,000 정도 간다 칠게요. 6,000 가라 해가지고 레드 액세스 6,000 엔터. 그 다음에 어떻게 요 높이값이 나온댔죠. 높이값 반지름해야 될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자, 한 요 정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곡선 너무 힘이 안 별로니까요. 1000 정도 하겠습니다. 1000. 그럼 요렇게 나왔죠. 지금 요 곡선을 돌린 겁니다. 알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리고 나서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사각형을 여기서 찍어서요. 이렇게 라인 잡고 밑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내리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6,000에 6,000 쉼표 4,000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 짓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보시죠? 이에서 여기 지우겠습니다.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냐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긴 건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하나 만들어 본 겁니다. 뒷부분도 저래 있겠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P를 해서 위로 높이 값은 2800 정도 잡고요. 선생님 요거 레티스 메이커 됩니까? 오른쪽 마우스로서 레티스 메이커 해서요. 위드스 값은 40, 뎁스 값은 100 하겠습니다. 유리는 10, 90인가 45 이렇게 오케이 해볼게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이 레티스 메이커는요. E에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알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선이 나오죠. 이 각각의 면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 이거 지우겠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면이 각이 적으면은 그런 대로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은 내가 아크를 눌렀을 때 예를 들면 육각형이에요. 육각형이면은 육각형의 아크가 만들어지겠죠. 보이죠? 라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피해서 올린 다음에 이면을 잡고 레티스 메이커는 어떻게 해서 육각형이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 보이죠? 그런데 사진처럼요, 즉 이미지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게 뭐냐? 바로 쉐입 밴더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선택해서요, 약간 뒤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보낸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가 6,000이었죠. 6,000이고 얘가 얼마였을까? 2,800이었나요? 나이가 드니까는 건망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사각형을 이렇게 찍어서요. 자, 어떻게 할까요? 왼쪽 고정을 해서 가로가 아까 6,000 있죠. 6,000에 쉼표 2,800 해가지고 사각형 그리겠습니다. 됐죠? 동일한 형태일 겁니다. 여기서 라인을 빼니 뭐니 안 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그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미지상 보면은 창호가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4개니까 선을 선택해서 M 해가지고요. 이동이죠. 복사는 웬만하면 이동해서 일어납니다. 99%는 아니고요. 적당하게 해서 찍고요. 항상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컨트롤 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선이 복사돼요. 그리고 끝에 통 찍고요. 나누기 4 해보겠습니다. 나누기 4 보이시죠? 선생님 이거 나누기입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보여드린 거예요. 됐죠? 앞에서 했던 애들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로서 레티스 메이커 하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창호 만들었죠. 쉐입밴더를 하실 때는 제가 적어 드릴 건데요. 쉐입밴더의 핵심은 뭐냐? 쉐입밴드 핵심은 그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다. 뭐냐? 1번 물체가 필요하고요. 물체의 기준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곡선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있으면 돼요. 알겠죠? 난 이 공간 할 거죠. 그래서 밑에 선을 선택해서요. M 컨트롤 키 눌러서 요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해도 돼요. 그리고 얘가 물체죠. 물체 기준선 끝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라인을 이용해서요. 얘를 찍고요. 그 다음에 저 끝에 가서 라인을 통 찍어요. 쉐입밴드에 관련된 영상은 따로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물체 A를 선택하고요. 쉐입밴드 누릅니다. 쉐입밴드 지금 없죠? 쉐입밴드는 이런 아이콘입니다. 보이죠? 한 개짜리입니다. 물체 A를 선택하고 쉐입밴드 누르고요. 눌렀죠? 그러면은 제 마우스 커서 한번 보세요. 커서 밑에 짝대기 하나 달려있죠? 그래서 선을 누르란 겁니다. 기준선. 야, 기준선 어딨어? 해가지고 가봅니다. 이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는데, 파란색 보이죠? 찍어요. 그러면은 마우스 커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곡선이 되어 있어요. 맞죠? 스타트 엔드 되는데 일단은 모르겠다 하고요. 네, 요 곡선 갑니다. 파란색 뜨죠? 지금 어떻게? 요렇게 떠요. 보이죠? 이렇게 안 나올 때는 여러분들 마우스가 아니죠. 제가 계속 왔다리 갔다네요. 키보드에서 얘를 눌러봅니다. 방향키 밑으로 하면은 형태가 변경이 될 거예요. 제가 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운하면 토글 라인이라 되는데요. 자, 밑으로 하면 어때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밑으로 누르면 되고요. 위를 누르면은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갈 거냐 바깥쪽으로 갈 거냐 뭐 이런 거예요. 보이죠? 안쪽 바깥쪽입니다. 저는 안쪽으로 돌아올 걸까요? 그리고 나서 엔터 만들었죠? 그리고 스페이스 하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보이시죠? 여기까지 다 되신 분들은 M 해가지고요. 이걸 찍어서 어떻게 요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맞나요? 이해가시나요? 요렇게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원했던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공간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앞으로 돌아가서 보자면요. 얘를 지우고 얘를 지웠죠? 얘도 지울까요? 얘를 지우고 M 해가지고 얘를 찍어서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완료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뭐 만들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은 방금 전에 제가 요 형태를 만든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미지상을 본다면요. 이런 바닥면은 선생님이 어떻게 그립니까? 이거는 약간의 머리 싸움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쩌고저쩌고 해서요.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까지 갔다 이거예요. 바닥에 라인이 있을 테니까. 맞죠? 바닥에 라인이 있겠죠? 요거. 자,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지우고 한번 볼까요? 머리 싸움 보여줄게요. 우선은 항상 하실 때는 작업을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플랜 그리는 게 좋아요. F에서요. 얘를 이쪽으로 해볼까요? 이쪽으로 하시면은 자, 한 얼마일까요? 600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아웃라인 그려진 거 보이시죠? 맞나요? 어차피 밑으로 돌 테니까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라인은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런 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항상 작업하실 때는 탑뷰를 많이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얘를 잠깐 숨기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각형을 찍어서요. 요렇게 찍고 밑으로 내리면 되겠죠. 6720이네요. 6720에 심표해서 5000 정도 해볼까요? 그럼 사각형 그려지겠죠. 맞나요? 선생님 이상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2에서 지우고요. 이럴 때는 또 이상하네요. 여기 라인 하나 더 있었네. 면이 있고 뭐 그러네요. 뭐 제가 만들지도 않는데.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라인 한번 그려볼게요. 이래 뿅 그려지죠? 됐나요? P에서 밑으로 두께는 여기가 한 250 정도 해보겠습니다. 250, 300 할까요? 250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하이드 프로그램 이렇게 되는 게 보이시죠? 이런 모퉁이 둥글둥글게 하는 게 뭐냐? 물론 우리가 따라가기 같은 것을 활용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시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뭘 많이 활용하냐? 바로 라운드 콘을 많이 써요. 라운드 콘을 한 건 뭐냐면요. 선을 선택하고요. 여기도 난 둥글게 하고 싶어야 하면 일단 선을 2개 선택합니다. 선택했죠? 맞나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는 제가 와이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이죠? 잘 보이는데. 맞죠? 라운드 코너의 아이콘 이렇게 생겼습니다. 프리도 계통인데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요. FREDO 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프리도 6라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긴 한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유료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뭐 그렇고요.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은 이 라운드 코너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을 겁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는 방법은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세 가지 모드가 있지만은 오늘은 핵심만 얘기한다 했죠. 이 두 개는 일단 넘어갈게요. 요겁니다. 요거 보이시죠? 눌러요, 그냥. 누르면 먼 창이 뜰 건데요. 여러분들 심플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라운드 코너는요, 라운드 코너. 물론 모든 기능은요, 완벽하게 알면 좋겠지만 문제는 완벽하게 안 돼서 우리가 저걸 사용할 가능성이 얼만큼인지 좀 보셔야 돼요. 제가 어떤 걸 배울 때요, 독학을 할 때, 와, 이거 진짜 내가 완벽했네? 쓰질 않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가능성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는 요 둥글둥글 가면 끝이에요. 옵셋과 얘와 이 세 가지만 하면 돼. 나머지는 일단 무시하세요. 뭐 좋은 기능이 있든 뭐든 우리는 사용 잘 안 합니다. 1번, 2번, 3번입니다. 얘는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선택한 거에서요, 얼만큼 각도로 필렛을 할 거냐, 둥글게 할 수 있는 각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둥글게 할 거야, 이런 거예요. 옵셋 값은 많이 높게는 안 됩니다. 이렇게는 안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는 안 되고 적당한 값을 하시면 돼요. 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두 번째는 세그스 돼 있는 거죠. 세그먼트인데요. 얘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부드러운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한 12 정도 하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 두 개 세팅하면은 제네레이트 지오메트리 누르시면 돼요. 오케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문 열고 저도 나오시긴 한데요. 얍! 한번 어떻게 그래 끝나는 거예요. 보이죠?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 해주시면 끝입니다. 보이시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임의상에 있는 이런 곡선의 형태와 요게 둥글게 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고정창이 있을 때, 고정창이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휘어서 열 수 있을까? 밴딩 기법, 밴드에서 넣어주시면 된다. 사실 밴드라는 것 자체가 그리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느껴지겠지만은 프레임의 크기가 달라져요. 늘리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요거는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파트는 좀 길었죠?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 번째 파트 이어집니다. 끄시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요 세 가지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스마트 옵셋이라는 기능과 델리트 커플랜 엣지와 그리고 조인트 푸시풀 세 가지를 활용할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조인트 푸시풀도 좋긴 좋지만은 다른 거 활용도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한 루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볼게요.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형태입니다. 이 형태 어렵진 않습니다. 바로 해볼까요? 일단 이쪽부터 먼저 만들고요. 여기를 만들게 했습니다. 앞에 부분을 약간 활용해 볼까요? 우선은 스케치업을 켜서요, 대충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기 어떻게 할까요? 항상 탑피해서 사각형은 원점을 찍고 하는 게 좋다고 했죠. 찍고 여기 너비는 한 얼마일까요? 한 7천 정도 할까요? 그리고 세로는 6천 정도 해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 Z 하면 된다 했죠. Z는 단축키니까 여러분들이 안 돼 있으면 요거를 누르셔야 합니다. 줌 익스텐드입니다. F에서 바깥쪽으로 우리가 얼마 할까요? 그냥 대충 하는 거니까 요거는 100 하겠습니다. 100 해주시고 지우고요. 휠을 꾹 돌려서 높이 값은 약간 높게 해보겠습니다. 3000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본 공간 형태 나왔을 거고요. 제가 먼저 이거부터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죠. 앞에서 제가 약간 응용했던 거 기억납니까? F에서 안쪽으로 뭐 150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P에서 뚫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100겠죠. 100 해가지고 하면 뚫리겠죠. 이렇게 해서 P에서 밑으로 내려가지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지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M에서 그냥 밑으로 내려했죠. 위로 고정해서 내리면 선이 합쳐집니다. 이 상태에서 P를 해서 이렇게 뚫어도 됩니다. 됐죠? 기본 벽체 만들었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도 비슷한 형태를 만들 거라 생각하고요. 우선 벽체를 구멍부터 내보겠습니다. F에서 안쪽으로 한 300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300 할게요. 그리고 나서 얘는 실질적으로 바닥까지 내려가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그냥 두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해서 뚫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간다 생각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을 지을게요. 이 부분은 제가 안 적으면서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핵심은 뭡니까?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 이거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 곁다리에 가까운 거니까요. 빨리 해볼게요. 형태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배웠죠. 사각형 하나 그리고요. 우선은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I에서 하이드 시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M에서요. 밑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요. 위로 고정해서 내리면 어떻게 내려오죠. 대략적으로 난 요게 800 정도에 있어. 요 라인이요. 그리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입니까? 5개 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M에서 어떻게 컨트롤 키로 복사한 다음에요. 나누기 6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눠졌죠? 보이시나요? 이 상태에서 사실 제일 좋은 건요. 프레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실리콘하고 유리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긴 한데요. 스마트 옵셋으로 그것을 해결하면 됩니다. 그거는 뒤에서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서는 레티스 메이커를 그냥 해보겠습니다. 프레임은 40 정도가 되고 벽체니까 100 했죠. 100하고 유리는 10 하고요. 요 상태 그대로 유지해서 오케이 하겠습니다. 어떻게 고정성이 만들어졌죠? 하이드 프로 보면은 이렇게 된 게 보일 겁니다. 됐나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제가 조인트 푸시프를 활용해서 보여드리고요. 이쪽은 레티스 메이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각형 하나 그립니다. R을 눌러서 이렇게 그리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트리플 클릭해서 컨트롤 시프트 I에서 하이드 시키라고 했죠. 이 상태에서 등분을 해봅니다. 등분을 할 때도 루비는 우리가 사용 가능하지만 이번 편에서는 그것을 제외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앞에서 보든 뒤에서 보든 해서요. 선을 선택해서 M에서 컨트롤 키 눌러서요. 이렇게 복사할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겉에 테두리 하고요. 테두리 플러스 내부의 간격이 갖고 싶다면은 우리가 먼저 프레임을 어느 정도 두께 할 건지 생각해야 합니다. 프레임의 두께를 생각하고 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프레임이 얼마일까요? 30이야. 30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30이면 절반 안 돼요. 30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F에서 안쪽으로 15를 합니다. 15를 하고요. 더블 클릭해서 그룹을 짓고 뒤로 뺀다고 했죠. 빼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클릭을 해서 P에서 어떻게 한댔어요? 100 해주라고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해볼게요. 자, 얘를 선택해서 M에서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를 하고 나누기 15개 다시 그리고요. 요렇게 해볼게요. 얘를 선택해서 M에서 컨트롤 키로 복사한 다음에 나누기 7을 합니다. 자, 이제 전부 선택해서 스마트 옵셋 하는데요. 30이면 절반입니다. 마이너스로 해서요. 15로 합니다. 자,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온 거 보이죠? 이 상태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 선들은 필요가 없어요. 이때 쓰는 게 뭐가 되냐면은 바로 델리트 플랜의 엣지입니다. 불필요한 선을 정리한다는 건데요. 얘는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설치했으면 여기 나올 거예요. 통 하면 지워지죠. 이 상태에서요. 어디 선택 해제하시면 안 돼요. 바로 오른쪽 마우스에서 메이크 그룹 합니다. 아까 전하고 똑같이요. 얘가 분리될 거예요. M 눌러서 움직여 볼게요. 오른쪽 고정에서 어떻게 돼요? 분리는 거 보이죠? 다시 더블 클릭해서 얘를 피해 가지고 100 해줍니다. 만들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는 프레임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들은요. P를 했을 때 다중으로 두께는 안 돼요. 선택해서 P 하면은 애초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뭐냐? 바로 조인트 푸시블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조인트 푸시블은 다양한 용도가 있는데요.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얘를 선택해서 한번 해볼까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조인트 푸시블에 대한 기능을 얘기하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웬만한 쓰실 때는 J로 하시면 되고요. J가 안 될 때는 X나 혹은 여기 보시면 노말 말고요. 벡터를 쓰시면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J로 해서요. 면을 찍고 유리다 생각하고요. 10 엔터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다 두께가 나왔어요. 보이죠? 이렇게 다중에 도출해주는
매우 좋은 룰입니다. 전부 선택해서 그룹을 합니다. 됐죠? 하이드 풀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얘, 큰 프레임까지 다 있겠죠? 맞죠? 한꺼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얘 잠깐 숨겨서 볼게요. 이렇게 3단계 있죠? 3개 다 선택해서 축은 어디에? 붉은색 축이죠? 앞에 들었던 정렬 기억나시죠? 얘 중앙으로 통하면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3개가 또로롱 들어갈 거예요. 보이죠? 제가 아까 전에 15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왜 그러냐면은 얘를 한번 재볼게요. 치수선을 해서 이렇게 해서 재보면은 얘가 30이에요. 보이죠? 여기도 30이 되려면은 원칙적으로 그냥 하면 30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겉에 거 하나 만들고 얘는 어차피 옵셋을 하면 이쪽에 중앙은 항상 더블로 됩니다. 그래서 더블로 되기 전에 겉에 거 하나 해준다. 됐죠? 그래서 얘를 전부 선택해서 그룹 해제한 다음에요. 그냥 2에서 지우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오히려 이거가 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쉬울 수도 있겠네요. 얍. 보이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어떻게? 하나의 프레임이 됐다. 그냥 하이드 시켜서 보겠습니다. 하이드 풀고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된 게 보일 겁니다. 여기는 뭐 하면 되겠어요? 유리 재질을 넣어주면은 끝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텔에 가가지고요. 글래스 해가지고 뿅 넣어주면 되겠죠? 됐나요? 얘네들을 다시 어떻게? 하나의 그룹을 한 다음에요.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M 해가지고 여기다가 통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완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이번 파트는 여러분들하고 스마트 옵셋, 델리트 코플랜 엣지, 조인트 푸시프를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조인트 푸시프를 기능 하나 얘기해 드리고요. 뒤에 파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인트 푸시프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호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선을 하나 그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요. P에서 두께 좋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은 이 면이 돌출이 안 돼요. 이렇게. 그런데요. 조인트 푸시풀은 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스케치업 원래 기능에서 안 되는 것을 하게 하는 돌출의 그 뭐랄까요. 마스터 기능이라나요. 그래서 조인트 푸시풀은 반드시 써야 되는 루비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 옆에 거 한번 더 보여드린다 했죠. 옆에 거를 한번 보여줄게요. 사각형을 똑같이 그린 다음에요. 어떻게? 트리플 클릭해서 컨트롤 시프트 I에서 하이드 시킵니다. 그리고 앞에 생긴 것처럼요. 옵셋은 15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면을 더블 클릭하고 어떻게? 면입니다. 면 더블 클릭해서 그룹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M 해가지고 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연 다음에요. 자, 더블 클릭 해볼게요. P에서 얼마? 100을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리하고 실리콘은 표현을 못했죠. M 해가지고 컨트롤 키로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나누기 15 하고요. 다시 이렇게 선택해서 곱하기 해서 이렇게 밑에죠. 밑에 이동해서 복사한 다음에 나누기 7 해주시고 나서요. 전부 선택해서 스마트 옵셋 마이너스 15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뭐 델리트 코플랜 엣지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써서 똑같아요. 그룹도 똑같습니다. 그룹 해가지고 이렇게 당겨주고요. 다시 얘를 더블 클릭해서 P에서 어떻게? 100 하는 것도 똑같아요. 다만 요겁니다. 요게 좀 달라요. 앞에서 제가 조인트 푸시풀 했는데요. 얘네들을 전부 선택해서 레티스 메이커를 하면요. 얘는 실리콘과 유리가 돼요. 위드스는 10, 뎁스 값은 얼마 할까요? 뎁스 값은 30 할까요? 그리고 유리 값은 10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 인셋은 15 하면 되겠죠. 오케이 하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실리콘과 유리가 표현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 거 있죠? 요 세 개를 선택해서 중앙 정렬 해주시면 어떻게 되세요? 이런 식으로 프레임과 실리콘과 유리가 모두 표현되는 형태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중간에 겹친 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렌더링 걸면은 이 선이 안 보이기 때문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스타일에서 여기서 보시면요. 선에서 프로파일 엣지에 보면 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이 겹치는 선에는 여러분들 너무 와 왜 이러지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드 풀어가지고요. 이 그룹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동해가지고 얍 뿅 하면 어떻게 돼요? 됐죠? 이렇게 완성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배운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스테이치 바이 에어리어는 안 했고요. 쉐이밴드도 안 들어왔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다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각각 다 길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건축 인테리어를 보게 되면요. 충분히 사용할 법한 기능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번 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3개의 파트를 했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많고 더 좋은 것도 있고요. 더 다양한 루비도 있지만은 일단은 제가 뭐가 중요하지? 뭐가 메인급이지? 뭐가 1티어일까? 생각을 하다가요. 제가 느꼈을 때 건축 인테리어에 제가 많이 사용하는 거 중에서 중요한 거를 몇 가지, 8가지만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사용하지는 잘 않지만 메인급인 것들과 그리고 필요한 루비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뭐 되게 신기반기한 거는 일단은 좀 제외할 겁니다. 사용할 법한 것들, 실무에서 꼭 쓸만한 것들만 위주로 해서 여러분한테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